지금 어닝 시즌을 또 앞두고 나서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이제 서프라이즈 뭐 기록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받쳐주면서 수급 그리고 실적 그리고 모멘텀 다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도 좋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하이브도 그렇고 뭐 월드 투어가 잡혀 있는 뭐 진행하고 있는 YG 그리고 JYP의 트와이스까지 해서 모두 다 이제 엔터 3사들이 다 이제 실적이 투어를 필두로 다 올라가는 그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진아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오늘 역시 엔터 얘기를 네. 깊이 있게 좀 들어보고자 저희가 모셨는데요. 자, 먼저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엔터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엔터 최근에 좀 좋습니다. 주가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일단 지난번에 뵀을 때는 카카오 맞습니다. SM 관련해서 네. 이제 인수 때문에 2, 3월에 좀 네. 떠들썩했다면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뭐 일단락 됐고 지금 현재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기관이랑 이제 외국인 분들 이제 수급이 좀 동반 뒷받침되면서 주가 흐름이 하이브를 뭐 필두로 해서 굉장히 엔터 4사 굉장히 좀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JYP나 이제 YG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어닝 시즌을 또 앞두고 나서 지금 뭐 프리뷰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굉장히 좀 잘 나올 거다. 이제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이제 서프라이즈 뭐 기록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받쳐주면서 수급 그리고 실적 그리고 모멘텀 다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좀 좋은 상황인데 JYP 경우에 시총 3조를 지금 썼기 때문에 뭐 황당한 꿈을 이뤘다라는 메시지까지 남긴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가 좀 제일 요즘은 화두인 것 같아요. 블랙핑크. 네.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메인 무대, 그러니까 헤드라이너로 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화면을 좀 봤는데 엄청나게 압도되는 무대이긴 하던데 이게 의미적으로도 상당한가요? 일단 이번이 뭐 처음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코첼라 무대에 섰었고 지금 헤드라이너 마지막 무대를 좀 장식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그만큼 이제 글로벌리 이제 인지도가 이미 뭐 높지만 이제 뭐 글로벌리 이제 팬덤을 확보하고 글로벌 팝 가수로서 이제 단순히 K-팝을 넘어서 이제 다 아우르는 이런 아티스트로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네. 처음 선 무대는 아니지만 첫 무대는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그럼 이게 YG 엔터 주가에도 영향을 당연히 뭐 미치겠네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네, 헤드라이너에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무대를 이제 뭐 장식을 한 거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뭐 지금 월드 투어 중간에 또 일정을 내서 이제 쓴 거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좀 큰 무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블랙핑크 전반적으로도 뭐 활약이 엄청나지만 멤버인 지수의 또 솔로곡 또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고요. 솔로곡이 이제 발매가 3월 31일에 됐고요. 그래서 여자 솔로 가수 최초로는 이제 선주문량이 지금 135만 장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좀 최초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량적인 앨범 지표라든지 그리고 리오프닝 이후에 이제 단일 아티스트 그룹으로서도 이제 글로벌 모객 팬덤이 가장 높은 게 블랙핑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6월까지 애초에 이제 월드 투어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 앵콜 공연까지 뭐 합하면 이제 8월까지도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난 9월에 그룹으로 컴백을 하고 거의 1년 동안 월드 투어를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번에 코첼라 무대를 생중계로 전 세계에서 2억 5천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생중계로 진짜 엄청난 것 같고요. 위원님 보고서 제목도 좀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어둠이 찾아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분홍빛으로 밝혀줄게. 이게- 블랙핑크니까. 네, 블랙핑크 이제 첫 월드 투어 이제 시작하기 예. 전에 한국에서 이제 시작하고 갔을 때 저희 그 슬로건에 이제 적혀 있는 문구였고요. 네. 그래서 콘서트에 대한 일단 기대감 그리고 이런 매출 뭐 YG에 대한 이제 실적 전망을 이제 리오프닝 됐을 때 저는 가장 좀 갈리는 부분이 콘서트 투어라고 보고 있어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네, 투어를 갔을 때 그 슬로건에 적혀 있는 거를 제목으로 뽑았었고요. 네. 실적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2년도 4분기가 다 마무리됐고 지금 23년도 실적을 봐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YG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아티스트로는 블랙핑크가 있겠고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인지도가 낮지만 보이그룹 중에 트레저라는 그룹들이 네. 있습니다. 일본의 지난 11월, 12월 오사카에서 이제 돔 투어의 사이즈의 이제 투어를 진행을 했었고요. 오리콘 차트 이제 빌보드 재팬 이런 음반 판매량을 봤을 때는 보이그룹 중에 1등을 또 기록을 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23년도 연간으로 봤을 때 상반기까지는 이제 블랙핑크 그룹이 이제 하드캐리하는 가운데 이제 베이비 몬스터라고 이제 걸그룹 기대감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하반기에 좀 녹여져 있는 부분이고요.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동안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미 절반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좀 반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로만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콘서트 따로만 이제 마진 같은 경우 보면은 한 30% 정도 남는다라고 보면 1,000억 매출에 콘서트 영업이익만 한 300억 정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핑크 그 재계약 이슈가 있지 않나요, 의원님? 이미 뭐 8월까지 일정을 잡힌 걸로 어. 봐서는 사실상 저는 다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사실상. 보고 있고요. 네, 일정이 이미 잡혔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다 일단락된 것 같고, 네. JYP 예. 알아갔고요. 네. 쭉쭉 좀 볼게요. YG YG. 알아봤는데 예, 먼저 JYP를 좀 예, 보겠습니다. 네. 신고가를 썼고 네. 역시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JYP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전반적인 엔터사의 뭐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뭐 글로벌 투어를 했을 때 모객 동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티스트 직접 활동에 따라서 매출로 다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JYP 같은 경우는 엔터 사사 중에 OP 마진이나 뭐 넷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마진이 가장 좀 높은 엔터사 중에 하나고 그만큼 이제 본업이 이제 탄탄할 때 마진까지도 이제 같이 확보하면서 네.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투자하기가 편한 엔터사 네. 중에 하나죠. 네. 엔터사의 마진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어떻게 차이가 난다라기보다 어디는 마진이 높고, 네, 어디는 그거는 낮고. 사실 네. 뭐 원가나 뭐 이런 비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거는 아. 각 엔터사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휴먼 비즈니스이기 그쵸. 때문에 뭐 원가나 판관비 단에서 사실상 비용이 많이 가장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10% 중반에서 이제 후반대 정도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뭐 YG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0%까지는 이제 좀 등락이 있겠지만 잘 나오면 10% 초반 아니면은 이제 한 자리 후반대 이제 7, 8%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JYP 같은 경우는 20% 중반에서 이제 많게는 20% 상당하네요. 후반까지도 네,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신인은 각 아티스트를 얼만큼 뭐 데뷔시키는데 준비를 하느냐, 뭐 MD 굿즈 판매나 뭐 직접 매출의 의존도가 좀 높으면 간접 매출의 이익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사업부에 따라서 다 좀 차이가 있어서 단순 비교로 해서 뭐 높다 나쁘다 이런 것들 때문에 OP 마진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단순히 좋다 나쁘다라고 판가름을 하기에는 좀 너무 단편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즈니스 그 구조 자체가 네. 좀 다른 거네요. 네, 그거를 봐주시고 그다음에 비용 컨트롤을 또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것들도 각 네. 엔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요. 네. 앞서서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외에도 네. 좀 선전하고 있는 그룹들도 소개해 주셨는데 JYP 트와이스 멤버 전원이 이제 뭐 재계약도 하고 네. 월드 투어에 나선다는 소식 네. 있는데 그 밖에 또 그룹들은
있나요? JYP 같은 경우는? 월드 투어요? 아니면 어떤? 아니면 다른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그룹이라든가? 솔직히 아티스트. 말씀드리면 지금 투어나 앨범 판매량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JYP 중에서 보이그룹 중에 스트레이키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이제 IFPI 그 글로벌 음반 산업협회 있거든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글로벌 탑 10 아티스트의 이제 하이브의 두 그룹 BTS, 세븐틴 외에 보이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탑 10 안에 차트인한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앨범 판매량을 봤을 때도 그 순위 안에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팬덤이 좀 성장률로 봤을 때 드라마틱하게 늘었고 앨범 판매량이나 뭐 이런 투어를 돌았을 때 이제 파급력도 이제 보이그룹 여전히 잘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여전히 잘 하고 있고 월드 투어도 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만큼 이제 걸그룹, 보이그룹 이제 JYP의 좀 대표해서 이제 끌고 가는 하드캐리하는 이제 대표 아티스트다, 주력 아티스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YP였고요. 이제 하이브를 예. 좀 보겠습니다. BTS 멤버 지민 또 네. 기록을 솔로로 세웠네요. 활동을 해도 이제 빌보드 1위를 1등, 네. 기록을 했고요. 이제 작년 이맘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6월 13일에 이제 BTS 그룹 활동 중단 선언을 했었고 그로부터 거의 한 1년이 좀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일단 BTS가 그룹 활동이 중단된다고 했을 때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정말 많았고 그랬죠. 네. 뭐 한국 K-팝의 전례를 봤을 때는 일단 그룹 활동의 공백 리스크, 군대를 가는 동안에 이런 공백 리스크가 생기면 전통적으로 그 그룹의 아이돌로서의 이제 수명이라든지 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시장의 우려가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 감익하진 않았고 연간으로는 적어도 플랫 아니면 늘어날 거다라고 좀 과감하게 전망을 했던 부분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이유는 사실상 이제 뭐 솔로 활동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러한 공백기를 메꾸는 이제 다른 BTS 이외의 보이그룹이나 걸그룹들의 아티스트 선전이 이런 실적을 다 방어를 해줄 네. 것이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팬들이나 이제 뭐 기타 투자자 입장이 아닌 그런 팬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룹에 이제 지출하는 실질적인 소비가 한 번에서 7번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룹의 앨범 하나 살 거를 이제 멤버별로 7번을 쪼개서 사야 되는 상황이 왔고 이게 또 매출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콘서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룹으로 했을 때 매출 기여도나 마진이 더 높겠지만 이런 콘서트를 제외한 나머지 뭐 앨범 판매라든지 뭐 컨텐츠나 MD 굿즈 이런 측면에서는 다 같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팬덤의 이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2개 분기 실적에서 확인을 시켜줬었죠. 그래서 지난 3분기, 4분기가 실질적으로 BTS의 활동이 그룹 활동 없이 하이브가 달성한 실적인데요. 하반기 전체 매출로만 말씀드리면 한 거의 1조 가까이 BTS 제외하고 9,980억 뭐 이 정도 매출을 찍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00개 정도 찍었거든요. 그러면 네, BTS 없이도 거의 1조의 매출과 한 10% 정도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걸 숫자로 이제 증명을 해줬고 지금 1분기 실적을 앞두고 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임을 좀 얻은 것 같고요. 숫자로 일단 네. 그래서 뭐 솔로의 팬덤이 이전됐다. 그리고 군백기의 리스크가 완화가 됐다. 그리고 이에 BTS 그룹의 이런 투어를 이제 솔로로 또 이번 주에 컴백을 하는 이제 멤버가 월드 투어를 또 돕니다. 그래서 이제 슈가가 네. 월드 투어를 돌고 25회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지금 다 솔드아웃된 상태이고 제가 그 사이트를 다 베뉴를 뭐 다 정리를 네네.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혼자 하는데 25회 공연에 한 30만 명 정도 모객을 30만 명 이상 하고요. 20만 원 티켓
정도 단가 계산해보면 25회 공연이 있고 그리고 세븐틴이 또 컴백을 네. 하는데요. 다 주력 아티스트들이 2분기에 다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팬미팅 이런 것도 도쿄 돔 미팅으로 4회에 20만 모객 그래서 50만 명 정도 이제 2분기에만 콘서트가 이제 잡힐 거고 콘서트 티켓 단가면 콘서트 매출로만 1,000억 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숫자적으로는 1분기도 좋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하이브도 그렇고 뭐 월드 투어가 잡혀 있는 뭐 진행하고 있는 YG 그리고 JYP의 트와이스까지 해서 모두 다 이제 엔터 3사들이 다 이제 실적이 투어를 필두로 다 올라가는 그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이브 그 실적 같은 경우는 레이블 실적까지도 이제 포함으로 네네 다 하는 네 그쵸. 거죠. 네. 그럼 레이블의 이 활약이 굉장히 실적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9개 산하 네. 레이블이 있고요. 지금 하이브의 실적은 이 모든 네. 걸 다 합산한 네, 네. 네,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때 컴백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뭐 BTS 솔로 말씀드린 세븐틴 같은 경우는 그 산하 플레디스 소속이고요.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데뷔한 걸그룹이지만 지금 초동 물량만 지금 100만 장 네. 밀리언셀러를 또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걸그룹이 일단은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모습인 거고 그리고 솔로로 활동해도 이제 또 밀리언셀러 찍었고 그다음에 그룹 세븐틴이 지금 BTS 그룹 팬덤까지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1분기에 이제 활동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합산 앨범 물량이 215만 장 정도 찍었거든요. 그래서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더블 밀리언 그리고 걸그룹은 밀리언셀러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뉴진스도 뉴진스도 뭐 네, 2분기 말에 제가 컴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뭐 지난번 앨범 같은 경우는 누적으로 한 77만 장 정도 판매를 했으니까 보통 전작의 그 정량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을 때는 밀리언셀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최근에 이렇게 3사 다 네. 모든 이제 그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활기가 막 네.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큰 이렇게 좀 전환점 뭐 이런 맞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글로벌 시장이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이 크고 네. 그 글로벌 시장의 K-팝 팬덤이 굉장히 확장된 시장이 일단 넓어졌으니까요. 네. 그전에는 한국 그리고 일본 정도까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K-팝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글로벌에 좀 늘어나고 있고 네. 그 IFPI 보고서를 저는 이제 매년 챙겨보고 네. 있는데요. 국가 순위로 했을 때 아시아권에서 이제 들어가는 탑 10 중에 들어가는 게 일본 위에 이제 한국 그리고 중국이 눈에 띄게 이제 성장률이 높게 이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음악 시장에서 이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뭐 아티스트 순위나 앨범 판매 순위나 막 이런 것들을 탑 10 비중으로 봤을 때 거의 30% 이상이 다 K-팝 비중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앨범 판매량이 밀리언이 나오고 이제 뭐 글로벌리 좀 확장해 나가는 게 글로벌 팬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의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콘서트 네. 같은 경우도 투어를 시작하게 되면 네. 뭐 북미부터 시작해서 남미, 네, 아시아권 하면서 월드 투어를 돌기 때문에 일단 투어를 했을 때는 이런 간접 매출도 다 동반해서 상승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응원봉이나 뭐 슬로건이나 MD 굿즈 매출 그리고 콘서트를 실질적으로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나 네. 이런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그 콘서트가 또 생중계되는 부분 네. 그러면 컨텐츠의 또 매출이 또 기여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팬클럽도 다 유료로 이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직접 활동 그리고 대면 오프라인 팬미팅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기존에는 코로나 때 콘서트 매출이 다 0으로 찍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이브는 콘서트만도 1,000억 그리고 블랙핑크도 월드 투어로 1,000억 이런 식으로 업사이드가 매출에 일단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수급적인 이슈도 같이 좀 뒷받침되는 부분이 주가를 상승하는 견인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공연이 살아나면서 네. 예. 그렇군요. 그 진짜 예전에는 유튜브 네. 블랙핑크는 거의 1억 구독자 수 1억 정도 된 것 같아요. 8,800만? 네, 9,000만 그래서 이렇죠. 개인 유튜브 채널도 다 있고요. 그리고 네. SNS 팔로워도 거의 8천만 명 네.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나죠. 엄청나네. 우리나라 네.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해외
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중국 정도에만 좀 의존을 했다면 네. 이제는 정말 전 세계가 무대가 됐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인기라든지 네. 실적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아티스트들의 활약과 실적과 주가가 지금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다 좋은 면만 보이지만 주가가 워낙 잘 갔기 때문에 최근에 좀 네. 높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주가 측면에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주가가 잘 간 지는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고 더 갈까요? 네, 밸류에이션 상으로 아직도 저는 사실 외형, 그러니까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외형 사이즈가 늘어날수록 이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외형 사이즈를 결정 짓는 거는 일단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K-팝 팬덤이 이제 막 올라선 단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신인들이 나오고 기존에 이제 못 해왔던 지난 3년 동안 막혀 있었던 월드 투어를 본격적으로 재개를 한다면 매출이 늘어나는 것 대비 이익이 빠르게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 대비하면 지금 상의 뭐 밸류에이션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좀 회복한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 들어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안진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